지난 12일 청주 한 아파트에서 10대 여중생 2명이 투신해 숨졌다는 보도 전해드렸죠. 그런데 이들 학생이 숨지기 전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보호체계는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위클래스를 비롯해 관련 기관들이 지난 2월 피해 학생을 한 차례 만난 뒤 석 달 동안 기본적인 대면 상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임가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지난 2월 피해 여중생이 성폭행 당했다는 고소 사건이 경찰에 접수된 뒤 학교 측에 학생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청주시. 당시 경찰과 청주시, 충북 아동보호 전문기관, 그리고 이 학교 위클래스는 피해 학생에 대한 관련 조사를 시작했습니다. 하지만 여기까지가 끝이었습니다. 조사가 시작된 뒤 여중생 2명이 오창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지기까지 넉 달이라는 시간 동안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 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. A양이 다니던 위클래스는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대면 상담은커녕 보안 유지를 이유로 이 같은 사실을 교육당국에 알리지도 않았습니다. 이들 학생이 숨지고 나서야 교육당국은 해당 학교의 학생, 교사 등을 상대로 자살 예방 사후 교육과 모니터링, 집중 상담에 나선 게 전부입니다. 학교 폭력은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. 네. 예를 들면 학교 생활로 상담을 했거나 무슨 우울감 이런 걸로 상담을 한 내용을 저희한테 다 보고하지는 않아요. 청주시와 아동보호 전문기관도 최초 피해 학생의 사례를 파악한 뒤 피해 학생이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. 가해자와 분리조치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시는 3월 말이 돼서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피해 학생에 대한 사례 관리를 요청했고, 이에 아동보호기관은 4월 A양에 대한 개입을 시도했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. 당시 아동보호기관은 A양의 상태를 약물 복용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했지만 A양이 만나길 거부한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상담 등은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오히려 더 강제적 아이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만났을 때의 반응들이 더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어요. 일반적인 다른 아이들과 달리 정서적으로 되게 불안정했었고, 아이도 그 전에 이제 약물을 복용해야 될 정도로 불안정한 상황이 있었어가지고. 미온적인 관계기관의 대응이 결과적으로 10대 청소년들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. HCN 뉴스 임가영입니다.